우리 문은 청계마을 해남부터 보겠습니다. 필지는 487필지입니다. 면적으로 보면은 약 38,000평이 되고요. 면적 비율을 볼 때 사유지가 58.3%, 그리고 국공유지가 41.7%예요. 건물 동수로 볼 때는 전체 394동 중에서 단독주택이 347동, 그리고 공동주택이 28동, 기타가 19동,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작년 4월에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된 자료입니다. 이 구역도는 2014년도 10월에 우리 마을이 지정고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경계인데 이번에도 크게 차이는 없을 겁니다. 이 결국은 그린벨트 해제된 경계의 우리 마을 구역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업성 분석에서 이제 중요한 우리 조합원들이 추정 분담금을 알아야 되는데 언제 이것을 고지를 하느냐, 법에서 이거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세 번을 하게 되어 있는데, 첫째 법 구조에 보면은 정비구역 지정, 아까 말씀드렸죠. 내년 말에 정비구역 지정이 된다고. 그러면 정비구역 지정과 동시에 추정 분담금이 내용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고지가 되어야 될 시기가 언제냐면 조합 설립 전에, 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동의 전에 추진위원회에서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관리처분인가 정인데 이때 하고 다 이렇게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 우리는 지금 이거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우리는 추정 분담금을 하면 추정 분담금이 될지 추정 환급금이 될지 한번 알아보자는 시간이 되겠죠. 작년 6월 30일 사업성 분석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때 아까 우리를 도와주신 업체들이 이렇게 사업성 분석에 대해서 도와주셨다고 했는데, 그때 조건이 그랬었습니다. 평당 900만 원으로 공사비를 책정했고, 일반 분양가의 15%를 할인해서 조합원 분양가를 책정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평당 일반 분양가를 4천만 원, 4,500, 5천만 원 세 가지로 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일반 분양가가 평당 5천만 원이 부담스러운 시기였어요. 불과 1년 전입니다. 그런데 그때 또 용적률은 기본 200에서 허용 220%, 그리고 청구 계획은 15층과 25층으로 두 가지를 설정했고요. 세대수는 평균 33평에 1347세대를 건립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때는 좀 상당히 보수적으로 했죠. 왜냐하면 다른 쪽에서 두 채를 준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제대로 된 좀 분석을 해보자 해서 보수적으로 했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보수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다시 분석 조건을 평당 800만 원. 왜 평당 800만 원으로 조금 조정을 했느냐면은, 지금 5단지와 8단지가 계약 당시에 550만 원 또는 555만 원 정도에서 계약을 했었어요. 시공사와. 지금 다시 이제 재협상을 해서 4단지가 얼마 정도 했느냐면은 767만 원. 아직 800만 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800만 원으로 선을 끄은 겁니다. 그래도 높죠. 그 다음에 조합원 분양가는 우리 조합원들 많이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일반 분양가에 비해서 대폭 할인을 해야 되겠서 30% 할인은 70%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평균 분양가 5천, 작년에 부담스러웠던 5천을 기준으로 해서 5,500, 6천만 원까지. 왜냐하면 4단지가 6,270만 원 정도의 분양이 완판이 됐었거든요. 물론 우리와의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거리가 있지만은 갈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그 외의 조건은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한 가지 더 유리한 거는
용적률이 기본 200에서 220%를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제가 민간 회비체 위원으로 있으면서 도정가와 계속 회의해 나간 게 기본 200에서 230%로 우리 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장군마을도 지금 200에 220%를 했거든요. 우리 200에 230% 10%라는 차이가 나중에 크게 작용할 겁니다. 일단 그렇게 잘 가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세 가지 아까 5,000과 5,500, 6,000이 있다고 했는데 가운데 숫자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책자에 그대로 참고하시면 되니까 5,500만 원을 가지고 일반 평균 여러분들이 어떻게 분담금이나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갖다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빨간 글씨는 환급 받을 수 있는 영역이 되고 검은 글씨는 분담금을 납부해야 되는 그런 영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위에 있는 이 부분은 추정 자산가액, 그 다음에 종전자산 추정가액 총합이고, 그 다음에 정비사업비 전체, 그리고 일반 분양을 했을 때 5,500만 원으로 분양했을 때 총 수익 이런 그 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 비례율이 167.91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는 비례율이라는 것에 대한 잘 아시는 분도 있고 잘 조금 이해가 부족한 분도 있을 텐데 이 부분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예상 비례율이라는 것은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마이너스하고 거기에 우리 종전 자산을 나누어서 나눈 백분율이 예상 비례율입니다. 그래서 이 왜 예상 비례율이 필요하냐면은 여러분들 재산을 감정평가를 했을 때 그 감정평가액의 비례율을 곱하게 되면은 그게 그 조합원의 거기 가액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은 위에 있는 이 숫자는 2억부터 해서 20억까지 내 재산을 평가를 했을 때 얼마의 구역에 있느냐 하는 걸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그리고 15억이다. 최근에 여러분 40평 현대 주택이 15억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15억, 물론 평가를 했을 때 15억이 나온다는 것은 아니지만 신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5억일 때 여기 왼쪽에는 평형 분양 평형입니다. 25평, 41평, 35평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재산이 15억으로 평가를 받았다면 권리가격은 25억 1,800만 원이 됩니다. 그랬을 때 25평짜리를 분양을 받으면은 14억 9,700원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6억 정도만 평가를 받았다고 하면은 25평했을 때는 더 분담금을 납부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15억이라고 재산 평가를 받았을 때는, 감정 평가를 받았을 때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41평일 때 받았을 때 9억 9,600만 원을 환급받는 구조. 그런 것을 이해를 하시고 크로스 시켜가지고 여러분들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은 내가 내 재산이 얼마라는 걸 추정을 했을 때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분담금이 내게 수 있는지를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추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확정이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세 번의 법에서 제공을 해야 된다, 고시를 해야 된다는 그 시기에마저도 확정적이지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조합이 마지막에 입주하기 이전에 나중에 여기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렇게 확정이 될 겁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업성 분석 추정액에 대한 조금 설명을 더 부과해드리면 삼창평가법인에서 이 일을 맡아주셨는데 종전자산 추정액이라는 것은 대략적인 분담금 산정을 목적으로 해서 개별 공시지가 그리고 공동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추정했는데 실제 감정평가액과는 차이가 있다 하는 걸 분명히 말씀을 해놨고, 그리고 정비사업비 추정액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그리고 용역비, 각종 분담금, 제세 공과금, 관리비, 그리고 세입자 이주비까지 이런 등에 따라서 향후 사업이 완료 시에 확정이 된다.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 법에서 제공하는 그 고시하는 추정 분담금도 확정이 아니다, 추정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무자산 추정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무자산 추정액도 향후관리 처분 계획일 기준 종무 감정평가 그리고 일반 분양 승인 임대주택 매각 등에 따라서 변동이 된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